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극장에 다녔습니다. 극장 아니고요. 안방 극장에 다녔습니다. 네, 넷플릭스 극장 다녀왔습니다. 네. 네, 저는 사무실 극장에 갔다 왔습니다. 네. 김 PD는 또 1시간을 늦게 왔고 뭐 1시간 정도야.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올까 하다가 왔습니다. 네, 여의도에 무슨 집회 때문에 맞아. 차가 막혀가지고 여의도에 막 집회하고 있어서 한참 창문 열고 그 집회 같이 참가한 건 아니지. 같이 외치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치하라 이렇게 외치고 왔습니다. 네, 김 PD가 설치류처럼 생겼죠. 너만 하겠어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또 계속 이어서 극장 가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52번째 에피소드 언제 들어갈지 잘 모르겠고요. 누구시죠?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냥. 알아서 소개 알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몇 년째인데 사람 중에 하나인 뭘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일단 오샥입니다. 소개하고 있어. 네, 최가정입니다. 네, 무용보의 막내 무용보의 조패시 진호입니다. 조페시야? 조패시. 확 조패. 좀 약간 저기 학대를 부르는 이름인데. 진욱이는 조패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안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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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실수했어? 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나도 안녕하시다고. 그렇죠. 그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거지. 예. 그렇죠. 이연돌 이현도 걸프룬두그렌 걸프를 누래. 안토니오 벤데라스. 걸프전 생각나. 이연도. 야 진짜 이연도.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59번째 극장 가다를 했고요. 그렇죠. 지난주 뭐 했죠 저희가? 토이스토리 4 토이스토리 4를 했죠. 이번 주에는 역사적인 60회 네. 극장 가다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했던 영화 좀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역사적인 60회답게 역사적인 영화를 했네요. 그러네요. 다분히 역사적인. 네. Going at war with these people. War. Things have gotten out of hand with our friend. You gotta sit down. Everybody says so. No, I'm not sitting down. I can't do it. It's what it is. What it is. I know things they don't know I know. It's gonna happen. Either way, he's going. 자 오늘 저희가 안방 극장 가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역사적인 60회 아유. 극장 가다를 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1회 극장 가다 그래비티. 예. 그래비티를 2013년 네 했더라고요. 아까 어떤 분이 우리가 그 자꾸 난 인어공주 겨울왕국을 네 번째로 했다고. 예. 그게 2014년이라고요. 생각이 나요. 그때 극장 가서 그 홍대 앞에 그때 우리 무용보랑 또 여러 명 같이 가서 봤었던 것 같아요. 겨울왕국. 근데 그게 벌써 5년, 6년이 지나고 60회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맨 처음 쓰기 시작한 게 한 몇 년쯤이나요? 그게 2009년, 10년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폰 3G 나가고 있을 때.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하는데 우리는 왜 이대로 있을까요? 우리도 많이 변했죠. 아니, 무용보는 무용부도 많이 변했죠. 뭔가 안 변하고 있는 거가 좋은 거지 뭐. 몸무게도 좀 변했고. 변한 게 아니고 늙는 거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많이 하얘진 것 같아요. 형도 그런 것 같은데? 형 원래 나는 하얀가요? 원래 하였는데 깊이는 거의 좀 더- 백발마녀전인데. 좀 더 실버, 실버 아름다운 알았어, 실버. 백발마녀전. 실버 마녀전 돌프 군두그렌이고요. 걸프 군두그렌이지. 걸프 군두그렌은 누구냐 걘 또. 골프. 그래서 60회 극장 가다는 마틴 스콜세지의 야. 아이리시맨을 봤습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마틴 스콜세지도 예, 저희 60번째 영화로 선정되셨어요. 큰맘 먹고 오세요. 큰맘 네, 먹고. 축하드립니다. 길어. 얘는 저희가
넷플릭스로 볼 수밖에 없었고요. 개봉은 했다 그러는데 개봉했죠, 뭐 예. 한정 개봉한 것 같고 미국에서도 극성 팬들을 위해서 잠깐 그냥 극장에 올렸다 내리는 것 같고 네. 이게 메인은 그래비티로 바로 한 3일 전에 올라온 거죠. 그래비티로요? 그래비티는 또 뭡니까?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래비티로 올라왔다고. 어? 그래비티라 그랬어. 그건 또 뭐 넷플릭스로. 그래비티가 그래비티. 미쳤나 봐. 오늘 녹음 이상해.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고요. 내가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어제. 형잠 잤어요? 넷플릭스에서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며칠이죠? 수요일이면? 27일. 네, 27일 날 네, 11월 공개가 27일. 됐고 네. 보고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쪼고 있었죠. 네,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영화길래? 예, 지금 엄청들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넷플릭스나 뭐 극장에서도 아직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옆집 넷플릭스나 친구 넷플릭스 이런 거 계정 4개까지 되니까 저도 우리 형이 하나 줘가지고 지금 제 작업실 오늘 우리 로그인하고 드디어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 로그인하고 네. 우리끼리 막 재밌는 장난도 치고 그랬어요. 네, 영화 퀴즈도 하고 네. 재밌게 놀았습니다. 영화 앞부분만 듣고 무슨 영화기 소리만 듣고 맞추기. 아, 진욱이가 진흥적 택시 운전사를 맞췄어. 베테랑도 베테랑이다. 맞췄어요. 예. 더 음악만 듣고. 대단하더라고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오샥 형은 그거 맞췄잖아. 시카리오. 아 그렇죠. 난 시카리오랑 식해서 그래, 버드박스 식해서. 맞았고 최 과장은 악마는 프라다. 악마는 프라다입니다를 맞췄습니다. 자, 뭐 진짜 전 세계가 기다렸던 그 영화가 드디어 나왔는데 최대한 빨리 저희가 극장 가도록 올렸습니다. 네, 아이리쉬맨 마틴 스코세지의 네, 무려 마틴 스코세지죠. 아 그렇죠. 예. 무려. 예, 따끈따끈한 신작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논픽션이죠.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약간 영화고. 루즈리 어댑트 된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예. 이 사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 그러니까 이게 음.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음.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음. 사실을 이 주인공인 음. 사람이 음. 이걸 가지고 실토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2004년에 I Heard You Paint House라는 책이. 예, 원작을 예, 그거를 예, 가지고 영화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지미 호파 얘기를 영화화한 거죠. 예, 프랭크 시런이라는 이 지금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이 사람이 실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책도 쓰고 영화도 나온 겁니다. 끝까지 실토를 안 하잖아 여기서도. 예, 모두 네, 다 알고 애매하게. 있는데. 네, 주인공은 뭐 3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쵸. 3명. 삼각편대가 나옵니다. 이 예. 전설의 레전드. 아 미국을 대표하는 저기 이탈리아계 감독 마틴 스코세지가 네. 미국을 대표하는 이탈리안계 배우 3명을 모아서 예. 예, 지금 50년째 이 배우들이랑 우려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3명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나요? 3명 다 나왔던 영화. 셋이 같이 나왔던 영화. 조페시랑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 예. 없죠. 없죠.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로버트 드니로가 지미 호파라는 그 트럭 노동조합, 네. 트럭 운수 노동조합의 예. 위원장인 지미 호파를 보좌하는 보디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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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뭐 인생의 뭐 동반자인 좀 친구 뭐 예. 비슷하게. 그래요. 예, 프랭크 시어런이라는 역을 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예, 예. 프랭크 시어런. 예. 예. 이 사람도 노조위원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작은 단위의 노조위원장을 나중에 하죠. 지부장 정도 예.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냥 보디가드 운전사 이런 거 잡일 같은 거 해주고 대신 사람 죽여주고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일종의 하다가 hitman이죠. 예, hitman이죠. 예. hitman 출신의 네. 그 2차 대전 참전 용사인데 예. hitman 하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큰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지미 호파 역으로는 알파치노가 네. 나왔습니다. 지미 호파. 와, 진짜 이 두 사람이 이 두 배우가 같이 나왔던 영화는 예. 물론 뭐 대부 2. 네. 근데 거기서는 단 한 겹치지 장면도 같이 나온 적이 없죠. 네. 왜냐하면 로버트 드니로가 알파치노의 아버지 역을 네, 젊었을 때 아버지 역을 역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론 블란도의 젊었을 때 역을 한 네. 거죠. 그래서 단 한 장면도 안 겹쳤고 90년대 이제 그 히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도 예. 이제 알파치노는 형사고 네. 로버트 드니로는 악당이죠. 네. 갱인데 안 만나. 대면하고 뭘 한 게 없어. 안 만나다가 총격신 있잖아요. 총격신이 있는데 거잖아요. 중간에 한번 식당에서 잠깐 만나는 게 있어. 근데 그 씬이 워낙 사람들한테 너무 소중한 거야, 막. 회자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약간 선문답 같은 거 하는 그거 이제 사진으로도 막 하고 그래서 다들 야
대단하다 막 이러다가 또 뭐 당분간 뭐가 없다가 한 10년 전에 뭡니까 라이처스 킬이라는 이 둘 다 이제 여기서 또 경찰로 나와. 네, 늙은 저는 이 경찰. 영화는 못 봤어요. 아 근데 많이들 실망했죠. 이게 영화가 나도 보고서 좀 실망이다. 둘 다도 또 너무 늙어가지고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CG 같은 거를 안 썼지. 그러다가 이번에 The Irishman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둘이 그냥 붙어 있고 네. 계속 대사도 주고받고 막 이러니까 같이 한 방에서 자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나는 되게 그게 그 뭐랄까요 좀 전설의 레전드가 전설의 레전드가 이렇게 막 실현되는 느낌. 네. 그래서 아주 뭐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네. 삼각편대를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네. 저요? 네? 그렇죠. 조페 씨. 조페 씨가 러셀 버팔리노라는 갱의 두목, 네. 마피아 두목. 버팔리노. 네.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실존 인물들입니다. 네. 조페 씨도 다 이 또래죠. 그 뭐 마틴 스콜세지가 보니까 지금 42년생. 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랑 조페 씨가 43년생. 의외로 알파치노가 제일 형이에요. 40년생. 그다음에 하비 카이틀은 그거보다 나이가 좀 더 많고. 네. 예. 하비 카이틀 더 많아요? 네. 예, 하비 카이틀도 나옵니다. 예. 안젤리노 브루노라고. 하비 카이틀이 39년생. 그때 김PD가 몇 년생인지 막 대사를 거의 안 하던데? 하비 카이틀은 약간 여기서 좀 뒤로 빠졌네요. 예. 네. 이 사람도 뭐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보스로 나왔는데. 아마 40년대 50년대 거의 인상만 쓰고 있어요. 구석에 앉아서. 그렇죠. 하비 카이틀이 제 형님이라 좀. 네. 그리고 프랭크 시어런의 딸, 큰 딸, 네. 패기 시어런 역으로 막내딸. 예, 안나 파킨이 나오죠. 네, 막내딸이죠. 막내딸이에요? 큰 딸이 아니고요? 음. 네, 잘못 봤네. 같은 영화를 봤는데. 어쨌든 딸. 같은 막내딸이죠. 제일 딸만 커 넷 보이던데? 딸만 넷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막내라고 나오죠. 아 그래요? 제일 큰 애라고 저는 왜 기억했죠? 네. 어쨌든 안나 예. 파킨이 나옵니다. 안나 파킨은 뭐 우리 피아노를 안 했었네요. 그러고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예. 피아노의 그 어린애죠. 거기 딸내미. 최연소 예. 여자 조연상 뭐 이런 거 받았죠. 예. 거기서 하비 카이틀이랑 나오네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군요. 예. 다들 이렇게 둘씩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네. 네. 네, 배우는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거는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라 아직은 뭐 따끈따끈하게 사람들이 지금 보면서 별점을 막 올리고 있네요. 예. 별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 별점을 매길 수가 있어요? 예, IMDb에서 IMDb? 예, 별점 매길 수 있는데 8.5예요, 무려. 8.5면 높은 겁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로튼 토마토는 어떻게? 안 봤어요. 네. 네. 뭐 개봉한 지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 네. 자, The Irishman. 자, Irishman 하면은 뭡니까? 아일랜드 남자. 아일랜드인.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특이한 게 이게 다 이탈리안이거든. 이 갱들 마피아가 일단 이탈리아고 네. 우리가 대부에서 봤듯이 거기 뭐 다 이탈리아 이민들 후손들이잖아요. 이 영화도 똑같이 이 배우들 다 이탈리안계입니다. 그리고 감독도 네. 다 스콜세지, pesci, 드니로, 바치노 이거 다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제목은 The Irishman이야. 네. 봤더니 이 시어런이라는 사람이 프랭크 이 주인공이 아일랜드 사람, 아일랜드 게인 거죠. 네, 이 영화 설정상. 설정상. 네. 근데 이탈리아 말을 잘하고 네. 알고 봤더니 전쟁에 참여해서 이탈리아에서 계속 전투를 해서 이탈리아에서 전투를 한 거야. 네, 그래서 생긴 것도 이탈리아처럼 생겼고 네. 저번에 우리가 뭐 경찰 영화 했을 때 그 뉴욕에 보면은 아일랜드 사람들은 경찰이 되고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갱이 되고.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네. 그런 어떤 그 있잖아요. 걔네들 이제 다 카톨릭이긴 한데 아일랜드나 근데 좀 달라요. 그 카톨릭 종교 그 색깔도 서로 되게 좀 앙숙인 뭐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The Irishman입니다. 하지만 다 이탈리아계 이제 마피아 갱 영화죠. 근데 지미 호파는 이제 70년대 그 노조 우리로 따지면 화물연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팀스터스라고 그 화물연대를 걔네들 그 트럭 노조죠. 트럭 노조. 네. 근데 미국에는 그 운송, 물류 이런 거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엄청 파워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미 호파라는 사람이 이거를 조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 화물연대를 이끄는 원래 노조가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였대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지미 호파라는 사람이 전설적인 인물이고 그렇죠.
이거를 뭐 엄청나게 키워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예, 만들었고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이익 단체로서 확 키운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굉장히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일도 많이 있었고 20살 때 예. 노동조합 거기 들어가서 14년 동안 노조 연장을 하는데 처음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맨날 모이고 이랬던 거를 전국 단위로 230만 명씩 모이는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230만 명이야.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유니언 파워, 그러니까 노조 파워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네. 그래서 사실 60년대, 70년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전이잖아요. 네.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와 관련된 이 젊은이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그 저소득 계층의 파워가 형성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마피아 파워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거기서 성장하고 있는 게 흑인 파워.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굴락에 이렇게 파워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던 게 이 노조. 그래서 이제 지미 호파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실종이 된 거예요. 네. 70년대 중반에 사라졌어.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대통령인데 노동자들의 대통령을 노동자 없애지. 대통령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다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뭐 어디 무슨 스타디움 밑에 묻혀 있다. 우리나라에도 막. 그런 우리나라는 김영욱. 김영욱. 예, 우리나라는 김영욱 그 중정부장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뭐 박정희가 데려가서 뭐 그 청와대도 사람도 70년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비슷한 네. 때. 그거는 이제 70, 그것도 이제 70년대 후반인데 김영욱은 이런 거죠. 프리지어 위원회, 그다음에 청문회에 나가서 박정희의 이 비리를 다 까발렸거든. 네. 그래가지고 완전 타겟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 납치를 하다가 말로는 이제 나중에 밝혀진 최종 결론은 프랑스로 데려가서 프랑스에 있는 농장에 살해를 한 다음에 거기 이제 닭 모이 주는 양계장. 그것도 뭐 이렇게 막 갈아 넣는 게 있나 봐.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그 세 가지 설이 처리했다면서. 있어요. 그게 첫 김영욱은 번째고. 양계장 설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청와대로 지하에서 벙커에서 청와대로 끌고 가서 박정희가 직접 쏴주겠다. 뭐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뭐냐? 또 하나는 프랑스, 그것도 프랑스인데 프랑스 정부 중앙정부에서 살해한 다음에 그냥 낙엽사에다 그냥 묻어놓고 왔다. 이게 세 번째. 그 중에 이제 가장 신빙성 있는 게 그 양계장은 누군가 실토를 했어. 음. 하고 뭐 취재도 되고 그때 뭐 시사저널 이런 데 나왔거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야 그런 것처럼. 예, 김영욱이 이 지미 호파도 그렇게 유력 인사고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아주 유명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지미 호파의 곁에서 늘 평생을 함께했던 보디가드이자 동반자였던 네? 이 프랭크 시어런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 인물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이제 실토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영화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책이 나왔고 네. 그게 이제 아까 했던 네. I heard you paint houses라고 너는 너가 듣자 하니 네가 집 페인트 칠을 한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총을 쏘면 피가 튀니까 피가 쫙 튀니까 벽에. 그게 페인트 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프랭크 시어런,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hitman 여기 보면은 처음에 막 사람 죽이는 이거 좀 나오잖아. 누구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총 버리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말 얘기가 나온 김에 로버트 니로의 대사를 어릴 때 난 페인트공이 집을 칠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뭘 알았겠나. 난 노동자였지. 필라델피아 남부 트럭 노조 107 지부의 교섭위원이었지. 일개의 근로자 중 하나였어. 오래가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페인트 칠을 시작했지. 내 손으로. 그러면서 짜잔. 그러면서 총을 빵 쏘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피가 팍 튀고. 네. 네, 그래서 영화 도입부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좀 흥미진진해요. 이게 싫어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잘 모르죠. 지미 호파라는 이름은 좀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 실종 사건은 아는데 나머지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 참 몰랐잖아. 그렇죠. 그거를 이 여기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쪽 갱 조직들, 이탈리안 마피아들 얘기랑 쫙 해가지고 되게 그럴듯하게 얘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마틴 스콜세지. 그러니까 정말 70년대 초에 그 비어량 거리, 네. 그 민 스트리트로 네. 이 갱 영화에 그 대부 같은 갱 영화가 있었는가 하면 네. 이런 마틴 스콜세지의 또 갱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깽이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 누가 그래? 생긴 건 좀 깨같이 생겼지. 다 이렇게 모였으면 정말 이 마피아들 같아.
근데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그 배우들로 찍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지미 호파 얘기라 그래서 그냥 뭐 이 노조 뭐 이런 얘기인가 재밌을라나 하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나는 영화 딱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좋은 친구들 2 같다. 왜냐면 느낌이 너무 비슷하고 좋은 친구들이랑 물론 마틴 스콜세제 뭐 걸작들이 있죠. 뭐 택시 드라이버, 뭐 성난 황소, 레이징 불, 좋은 친구들 뭐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에 뭐 갱스터 영화 했을 때 킹스 오브 뉴욕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갱 영화의 아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마틴 스콜세지가 다른 거 많이 했거든.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휴고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네. 마틴 스콜세지답지 않은 그런 영화들도 찍고 그러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이 사람은 갱 영화 해야 돼. 관심을 못 받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아 근데 뭐 자기도 뭐 다 할 수 있다. 스필버거처럼. 그런데 사실 이 사람 갱 영화 완전히 특화된 사람입니다. 네. 이 영화 보니까 아주 옛날에 봤던 영화들이 쫙 떠오르면서 아주 뭐 보는 내가 아주 그냥 회상에 잠겼어. 아무튼 예. 게다가 이 두 거대한 기둥 네. 알파치노와 로버트 니로가 같이 나와서 엄청 화면에 많이 나온다. 투샷도 많고. 그렇죠. 게다가 음. 약간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부분이 음. 마치 전성기 때의 로버트 니로와 알파치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CG. 시각적 아, 그렇죠. 그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거예요. 와, CG. 저는 그래서 보면서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신작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영화인데 약간 엉캐니가 있죠. 엉캐니. 아니 엉캐니가 엉캐니가 아니라 아니고 정말 너무 저는 깜빡. 예. 그냥 저거는 진짜 로버트 니로의 전성기 때 표정인데 모습인데 라고 하는 모습이 확 나오니까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감정이 되게 옛날에 나왔던 걸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배우들이 지금 70대 후반들인데 네. 70대 후반 배우들이 지금 40대, 50대, 60대를 연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보다 보는데 갑자기 회상 씬들이 많거든요. 플래시백이. 근데 좀 젊어. 근데 그거를 되게 안 티나게 잘 만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나서 저 CG인가 분장인가 뭐지? 막 이렇게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넷플릭스에 그렇죠. 하나의 클립이 더 있어요. 예. 아이리시맨을 말하다라는 클립이 있어요. 20 몇 분짜리 클립인데 이게 4명이 네. 그 감독까지 딱 4명이 실제 영화에 나왔던 그 레스토랑. 식당 거기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루카스가 그렇죠. 조지 루카스가 만든 스카이워커 뭐 예, 거기. 스카이워크 뭐 무슨 회사에서 이 CG 기술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리시맨에서 최초로 그렇죠. 사용한 우리가 전에 뭐 기술이라고 벤자민 합니다. 버튼 이런 거에서 아니면 뭐 국제시장 뭐 이런 데서 그런 CG 기술들 네, 얘기했잖아요. 늙어 보이거나 젊어 보이게 하는 그런데 네. 이건 또 새로운 기술이래요. 네. 완전히 최신 기술. 네. 이번에 자기네 영화에서 처음 했다고. 네. 근데 그 인터뷰 재밌었어요. 네. 그 넷이서 얘기하는데 마틴 스콜세지 워낙 촉세거든. 말 그렇죠.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정말 말도 빨리 하고 네. 딴 사람이 말하는 걸 참지를 못해. 감독이니. 근데 로버트 니로. 네. 로버트 니로는 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 분명히 근데 질문을 해서 한 것 같아. 와, 저는 이거 그 영화 안에서 네. 그 극 상황에서만 이 배우들을 보다가 그렇죠. 이 네 사람이 실제로 그냥 모여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평소 이미지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로버트 니로는 진짜 과묵하고 말을 안 하고 알파치노는 너무 온화해. 웃는 표정이 너무 온화한 거예요. 그 조페시는 되게 진중해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진지하죠. 진중하고 예. 그 마틴 스코세지 혼자서 막 마틴 스콜세지가 영화에서 조페시 같아. 예. 그래서 그 맛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걸 보는 내가 맛이. 그 유튜브에서 몇 년 전에 대부 네. 40주년인가 45주년 그 배우들 쫙 모여가지고 예. 토크쇼 같은 데도 네. 하고 그 약간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역시 로버트 니로는 말이 없어요. 그게 얘기하고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말은 많이 안 해. 과묵해요. 과묵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알파치노는 가만히 있다가 말을 시키면 막 하는 스타일이고 네.
주로 대화를 이끄는 건 제임스 칸이 제임스 칸이 좀 써니, 써니 질문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농담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제임스 칸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도 네. 여기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탈리아 샤이어라고 왜 코폴라 네. 동생 네. 탈리아 샤이어도 막 큰 딸.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진지하게 봤거든. 네. 너무 막 대부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이 레전드들이 네. 그런데 이제 존 카살 그 사람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로버트 두발은 네. 이 사람은 4차원이라면 완전 4차원이야. 앉아가지고 딴 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말 시키면은 뭐라고? 막 이러면서 집중을 로버트 두발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늙어서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 영화 팬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물 같아요.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 클립도 같이 보시기를 영화를 본 다음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이 클립도 아이리시맨을 말하다 네. 클립도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클립을 보면 사실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무영보의 조페 씨니까 조페 씨에 대해서 좀 사전 조사를 해왔었는데 조페 씨 배우는 기본적으로 극도로 노출을 꺼려하고 노출? 매체와의 인터뷰는 완전히 뭐 하기 힘든 그런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클립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저거 일종의 이것도 또 다른 연기를 한 거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조페 씨가 진짜 근데 한동안 영화계에서 좀 사라졌었잖아요. 예. 아까도 인터뷰에서 보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나를 복귀시켜줘서. 거터, 그러니까 수렁에서 꺼내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터에서 꺼내줬다. 네. 조페 씨가 좀 그런 게 있군요. 약간 언론 기피증도 있고. 그리고 조페 씨가 한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알파치노랑 둘이서 약간 말싸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감독이 이제 주문을 한 게 거기서 너 아무리 알파치노가 화를 내도 너는 굉장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차갑게 얘기해야 돼. 그쪽에서 뜨겁게 얘기해도. 근데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알파치노 화나면 되게 무서운데. 무서운데 어떡하지? 그 저기 식당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상 받는 그 시상식 시상식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말싸움하는 장면. 근데 오늘 본 조페 씨는 네. 어떻게 보면 그 홈얼론의 조페 씨는 전혀 아닌 거예요. 홈런은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전혀 다른 인물이고 그리고 조페 씨의 정말 매력이 무엇인지가 오늘 여기 네. 이 영화에 그래서 감독이 그걸 계속 주문했대요. 이전에 다른 깽 영화에서 네가 연기했던 거 절대로 그대로 하지 마라. 조페 씨가 여기서는 지금 보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가 딱 가린 거야. 그렇죠. 전에는 아니잖아. 카지노 이런 데도 보면 조페 씨는 그쵸. 정말 촉새고 옆에서 막 까불고. 촉새 역으로 주로 나왔죠. 작은 촉새. 그렇죠. 레이징 불서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보스로 나온 거예요. 근데 나도 그게 사실 적응이 안 되더라고. 처음에 이 영화 무지하게 긴데 3시간 29분입니다. 나는 적응이 엄청 되던데. 나는 앞에 한 시간은 그게 잘 적응이 안 됐어. 그리고 나이도 사실은 배우들은 나이 비슷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조페 씨가 훨씬 어른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른으로 나오고 로버트는 좀 어리게 나오는 건데 좀 사실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게 적응하는데 약간 나는 걸리더라고. 오히려 조페 씨의 그 주름이 네. 입가의 주름, 특히 입 말할 때 입 위에 하나 탁 튀어 있는 요 주름이 그게 건들더라고.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렇죠. 탁 만들어주던데. 이 3인방 중에서 가장 큰 뭐랄까요? 알파치노 로버트는 워낙 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 결도 많이 보여줬고. 네. 근데 사실 좀 놀란 거는 조페 씨였어요. 아, 그렇죠. 나는 좀 그랬어. 나는 아, 우리 너무 불친절하게 예. 내용 설명도 안 하고. 약간 줄거리를 아니야, 뭐. 잠깐 요약해 주시죠. 예. 네. 시대적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1970년이죠. 70년대. 네, 70년이죠. 네. 이 감독과 배우들이 데뷔했을 네. 때입니다. 네. 이 주인공인 프랭크 시어라는 트럭 운전수. 예, 원래는 트럭 운전수였죠. 네. 그렇죠? 트럭 운전수인데 노조가 고기 옮기는 고기 맞죠. 고기 배달. 고기 배달구.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치 그쵸? 그냥 뭐 네, 진짜 노동자죠. 예, 노동자였던 사람인데 우연히 트럭이 고장 나서 어느 이제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트럭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그 트럭을 이렇게 손을 봐주고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쵸. 너 내일 가서 꼭 고쳐. 그리고 지금 응급 조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은 영화 배경 70년대인데 지금 이 상황은 예. 또 회상이죠. 또 그래서 옛날. 50년대, 예. 50년대를 회상한 그게 거예요. 예. 맨 처음 그 로버트 드니로가 조페 씨를 만나는 그렇죠.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조페 씨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게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잠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조직에 가입을 하게 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의 조직원으로 받아준 거죠. 마피아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저분한 일을 계속 시키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충성심 있게 음. 그 일을 하나씩 너무나 제대로 수행을 하면서 마치 모래시계 이정재처럼.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또 있었죠. 그런 계기가 뭐? 로버트 니로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예, 세탁소를 그치. 아주 큰 세탁소. 세탁소를 네, 네, 폭파시키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부업으로 애들이 막 태어나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이 이제 조페 씨 말고 조페 씨 쪽 말고 다른 쪽 사람이 누가 이렇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니까 그걸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른 거예요, 조페 씨가. 잠깐 와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비카이트를 딱 앞에 앉아 있고 너 지금 네가 폭파하려고 하는 그 세탁소 누구 건 줄 알아? 그렇죠. 뭐 누구 거라고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유태인 사장이라고 그러던데 뭐 그거 말고 또 다른 사장이 한 명 더 있어. 그게 나야. 너 이거 조페 씨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그러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페 씨 아니면 너 진짜 좋은 친구였어. 그렇죠. 맞아. 예.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거기서 사실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술술술 다 푸는 거죠. 사실은 누가 시켰고. 예, 누가 시켰고 거기서 충성심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충성한다라는 그렇죠. 충성심을 쫙 보여준 거죠. 더 큰 손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로버트 니로 대사가 또 있습니다. 러셀이었거든요. 아 러셀이죠. 러셀을 위한 일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 존중의 표시였지. 심부름을 했으며 부탁을 들어주고 받기도 했어. 그리고 항상 서둘러 돌아왔지. 여기서의 심부름은 이제 예. 예. 페인트질이죠. 페인트질. 체인트치. 네, 러셀이 각종 조페 씨입니다. 러셀 버팔리노죠. 네. 버팔리노 패밀리라고 네. 여기 마피아 패밀리입니다. 사실 이제 로버트 니로 프랭크도 버팔리노 패밀리의 조직원이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직원으로 잘 크고 있는데 갑자기 네. 누구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알파치노 이 지미 호퍼가 나오는 게 영화 한 1시간 지나고 나서 예. 나오잖아요. 한참 후에 나와요. 나는 이거 이 영화 맞나 싶었어. 예, 그러니까 조페 씨 이 조직 안에서 로버트 니로가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그렇죠. 이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지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쭉 나오는 근데 거예요. 이 영화에 1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30분 정도를 볼 때 이 길이 압박 있잖아요. 3시간 반짜리 영화니까. 네. 3시간 반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2시간이 지났어요. 아, 어느 정도 훅 가죠. 훅 가죠. 아, 시간이 빨리 간다고? 왜 훅 가냐면 조페 씨가 러셀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옛날에 돈꼴리오네 같은 인물이야 사실은. 그렇죠. 누구나 가서 부탁을 하고 네. 그 부탁을 들어주면 누구나 해결을 해줘. 네. 다만 내 부탁도 해결해줘야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넓히고 그 사업 관계를 정리하고 이렇게 조직을 그 마피아죠. 만들어낸 예. 마피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가 되게 달콤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주유소 사장이 나와서 네. 에브로트요 생각에는 주유소 사장이 나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고쳐하고 말하고 가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마지막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차를 처음에는. 고치고 나서 예. 이름을 물어봐. 그래서 먼저 로버트 니로가 자기 이름이 프랭크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렇죠. 근데 당신 이름은 뭐예요? 아 근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해. 하죠. 안 하죠. 네. 러셀이라는 얘기를 안 해. 네. 그렇죠. 러셀 워낙 버팔리노 그러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면서 네. 뭐 내일 꼭 차 고쳐 뭐 이런 차 식으로 고쳐, 얘기하면 가죠. 너 트럭 몰아? 뭐 노조에 있어? 뭐 이런 걸 얘기를 계속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가. 네. 그러니까 러셀이라는 인물에 확 빠지게 된 거야. 처음에는 프랭크도 아니고 러셀이라는 인물. 저 사람 되게 희한한 인물이네. 조페 씨를 얘기하는데 조페 씨. 예. 근데 이 사람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 저 사람이면 인간적으로 나를 그냥 맡길 수 있겠다. 충성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러 일으켜지는 그런 그걸 일품을- 설명하는데 한 시간이 예, 가는 거예요. 예, 그럼 한 시간 이후에 또 이 스토리는. 네. 예, 근데 이제 조페 씨가 야 누가 좀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한번 가봐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미 호파입니다. 호파. 예, 네, 지미 지미 호파라는 노조의 거물. 처음에 전화 통화를 하죠. 예. 전화 통화하는데 우리 왜 두 손으로 딱 허리 굽혀서 전화 받잖아. 네. 높은 사람한테 전화 오고 네.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그 사람의 보디가드가 좀 돼줘야겠어. 손발이 되어줘야겠어. 그렇죠. 수행 비서 같은 예. 거죠. 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라고 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미 호파의 뒤에는 러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이 두 조직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 이 사건의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지미 허퍼가 노조위원장이 된 다음에 네. 나름대로 이 노조만 일을 한 게 아니라 네.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조의 돈을 가지고 네, 그게 자기 사업을 한 그 거야. 연금 펀드라고 하죠. 그 펀드에 돈을 굴리는 사업을 한 근데 거죠. 그걸 네. 누구랑 했냐면 마피아랑 한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이게 제임스 호퍼는 사실 노조 위원장인데 이 노조 세계에서 정말 아이돌이고 완전히 신적 존재야.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이제 히틀러 같은 그쵸, 추앙을 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예. 생기는 거고 그래서 마피아하고 거래가 된 거지. 초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미 호파의 수족이 된 이 프랭크 시어런, 그러니까 알파치노의 수족이 되는 거죠. 또 로버트 드니로가. 근데 여기서 또 이 두 사람 간에 아주 끈끈한 우정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친해지죠. 예. 그리고 이 지미 호파도 프랭크 시어런이라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고 진짜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고 이제 또 이 사람도 로버트 드니로 입장에서도 되게 고마운 게 자기 딸들이 있는데 자기 딸들이 자기를 무서워해요. 피해. 그렇죠. 그리고 조페 씨도 무서워해요. 조페 씨도 피해. 조페 씨가 되게 잘해주고 싶어 하는데 깽이라는 걸 아는 예. 거지.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협하고 무섭게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딸이. 그 시퀀스가 나오잖아요. 그 좋은 친구들에서 나왔던 네. 거기서 보면은 레이 리오타가 왜 그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던 그 남자가 가서 권총 네. 대가리로 네. 때리는 그 씬 네. 나오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은 시퀀스 있잖아요. 네.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 딸 그 패기한테 네. 슈퍼마켓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 가서 손을 밟아버려요. 네. 엄청 패고 네. 손을 아작을 냅니다. 그걸 딸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해. 네.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 공포심이 있는 거죠. 네.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이 딸이 넷이가 있는데 넷다 아버지를 나중에 그 대화들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 깽에 대한 공포심. 예. 근데 지미 호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쵸. 이 딸들한테 너무 스윗하게 대하고 음. 그러니까 딸들이 진짜 따르는 거야. 이 사람은 남에게 공포를 주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렇죠. 노조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딸들이 따르니까 그걸 보면서 또 이 로버트 드니로는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 사실 네. 그 로버트 니로가 보디가드로 가는데 네. 보디가드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이렇게 더티 잡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랑 싸움이 붙었냐면 트럭 노조랑 택시 노조랑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택시 그 회사의 택시들을 막 망가뜨리는 아, 예. 거기 작업을 하는 거야. 네. 그거를 아이디어를 뭐 처음에는 막 택시를 물에 빠뜨리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네. 로버트 니로가 이러지 말고 터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너마트로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든 거야. 네. 거기서 그 알파치노가 눈여겨보고 새로 본 거죠. 그래서 지미 호파는? 이제 조페 씨랑 친한 것처럼 네. 알파치노랑도 친해지는 거죠. 예.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뭐 6, 70년대 네. 정말 이 야만의 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보면 거기서 노조 위원장이랑 얘네 갱들이 결탁해가지고 그 옛날에도 그 막 말하는 그렇게 구사대를 만들어서 막 그렇죠. 폭행하고 그러니까 용역 이런 거지. 뭐 이런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용역 깡패 뭐 그게 뭐 가까운가 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폭력적인 네. 이런 거가 연루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큰 돈을 굴리니까 마피아들이 와서 돈 세탁도 하고 네. 여기다가 막 이러는 더티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프랭크랑 그렇게 친해졌는데 네. 마피아 저 위에 윗분들이 지미 호파가 너무 날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지미 호파가 뭔가 뒤가 구리다는 거를 케네디 정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가 있어. 뭐냐면 지금 케네디가 대통령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네. 이거를 뒤를 댄 게 어디냐면 마피아는 케네디 쪽을 지원하고 그렇죠. 여기 지미 호파는 호파 쪽은 닉슨을 지원한 거야. 네. 그래서 서로 거기서 갈렸어 일단. 네.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확 갈려가지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지미 호퍼에게 위해 요소가 딱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케네디가 타깃을 딱 집어가지고 저기를 조사해서 그 로버트 케네디는 뭐 법무장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거기를 뒤집어 까기 시작하는 거야. 존 F 근데- 케네디의 동생.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마피아도 있기 때문에 마피아는 까야 되는데 거기서 딱 차단하고 걔만 까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조짐인 거죠. 마피아 쪽하고 노조 그러니까 쪽하고. 이게 이제 미국 근현대사가 네. 쭉 지나가죠. 60, 70년대 그 케네디 당선. 그러니까 이 영화 보고 알았던 거는 케네디를 그 완전히 아이리시잖아. 네. 케네디 부자고. 네. 근데 그걸 마피아들이 도와준 거야. 케네디 이탈리안 아버지가 네. 마피아랑 친했던 거지. 네.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케네디가 당선됐는데 케네디는 대통령 되고 나서 마피아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지. 네. 케네디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해서 부탁받은 게 뭐냐면 쿠바를 침공하는 거야. 그렇죠. 이 마피아들이 쿠바에 이권들이 많으니까 글로 침공해서 네. 거기다 카스트로를 몰아내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피아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 이용해 먹으려고 다시 쿠바를 침공해서 그 대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하바나 가가지고 네. 여기 카지노 세우고 네. 막 그랬는데 카스트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혁명을 했잖아. 네. 그래서 다 뺏기고 철수하잖아요. 철수한 거죠. 마피아들이. 근데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 다시 쿠바를 쳐들어갈 줄 알았는데 쌩깐 거야. 쳐들어갔어. 그게 1,300명을 보내서 그게 피그만인데 케네디가 그거를 지원을 안 한 거지. 거기 그러니까 군대 지원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군대 지원을 안 한 거지. 아니 그 피그만은 거기에 이건 JFK 보면 나오잖아. 아무튼 그래서 마피아들이랑 그렇게 틀어주고 그래서 케네디가 뭐 암살되고 뭐 하여튼 근현대사가 쭉 지나가죠. 그다음에 닉슨, 워터게이트. 이런 근데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포인트는 지미 오파랑은 케네디랑은 앙숙이야. 앙숙이죠. 예. 그래서 지미 오파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그렇죠. 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데 이 노조 권력의 정점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 이게 약간 비교하자면 우리 범죄와 전쟁하고 이 스토리 구조가 약간 비슷해. 네. 그러니까 과거사에 있었던 그 암흑의 세계의 이야기들을 흘러다니던 막 이야기들을 정말로 이렇게 수면 위에 딱 올려놓은 그런 영화기도 한데 그래서 약간 보면 진짜 어떤 균형추 같은 느낌을 주죠. 이 지미 호파와 러셀의 긴장감 사이에 중간에 있는 프랭크가 로버트 드니로가 균형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와 유니온 예.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그래서 서로 보면 둘 다 의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진짜 뭐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인데 이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중간에서 이걸 자꾸 완충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분명히 얘는 되게 세게 얘기했는데 뭐래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이렇게 톤 다운을 해서 얘기를 하고 이쪽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톤 다운을 해서 굉장히 양쪽 간의 관계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미 호파가 감옥에 5년 동안 가 있는 동안 그 이제 새롭게 그 빈 공간을 채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토니 프로나 또 피치. 아니면 피츠라고 뭐 이렇게 부위원장이었는데 되게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꼭두각시였는데. 그러니까 넘버 2, 넘버 3들이 이제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예, 거지. 자리를 차지해서 그래서 이제 지미 호파가 다시 이제 출소하고 나왔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미 호파가 그 자리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마피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 설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다가 결국에는 로버트 드니로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미 허퍼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 그 흔히 말해서 케네디를 암살하는 부분에 네. 그 정보까지 다 있는 거야. 네. 지미 허퍼에게는 그 자기하고 반대되는 이 마피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대한 정보가 예. 자기는 다 있기 때문에 나를 못 건드린다고 별로 생각을 무서워하지를 않을 뿐더러 못 예. 건드린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이 노조 안에서 아주 추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출소하고 나서도 아이돌이니까. 예.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딱 준비는 돼 있는데 네. 이 구조가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좀 굽히고 살짝 네. 이렇게 타협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그러지를 않고 너무 강경한 야, 필요 캐릭터. 없어. 예. 내가 하면 돼 이렇게 돼버린 예. 거죠. 거기에 이제 프랭크가 로버트 드니로가 중간에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하고 막 별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중간자 역할.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아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역으로 예. 이쪽에 가서는 저쪽 사람 이해하라고 하고 예. 저쪽 가서는 이쪽 사람들 이해하라고 제발 하고. 이래달라. 근데 마피아한테 가서는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주로 마피아들 얘기는 듣고 지미를 설득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건 지금 예. 설치는 건 지미니까. 예. 상황을 봐서도 지미가 톤다운을 자기가- 좀 해주면 그러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톤다운 안 하고 너무 세게 나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는 거죠. 스토리는 더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스포일 있어요? 예, 더 얘기하면 안 되고. 과연 예. 그의 선택은 예. 이거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예. 마피아와 노조 사이에서 네. 의리와 배신, 우정 뭐 이런 거죠. 네, 의리와 배신정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의 처세술. 아 처세술. 끝까지 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는 3시간 반 정도 영화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흥미진진할 수도 있는데 어땠어요? 뭐 여러분들은? 나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나 되게 피곤한 상황에서 봤는데 끝까지 봤네. 저는 너무 피곤한데 저는 한번 끊어서 봤거든요. 음. 중간에 한 4시간 정도 잠이 들었어요. 정말? 예. 보는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네.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근데도 자다가 일어나서, 깼어요. 응. 왜 자다 깼냐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예. 어, 완전 그래서 이해, 완전 이해. 내가 10시쯤 잠이 들어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나머지 눈이 떠진 거야. 눈이 눈이 떠진 거야. 떠진 새벽까지. 거야. 또 대단하시네. 보고 싶어 죽겠어. 내가 자다가 이거 보고 싶은데 그리고 깨서 봤어요. 끝까지 근데 막 감탄하면서 나는 2시간 재밌다.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일로 여기 와야 되니까 나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자동차에다 틀어놓고 오긴 했어 지금. 근데 난 다시 봐야 돼 뒷부분을 지금. 그렇겠네. 대충 다시 봐가지고요. 대충 봐가지고. 그러니까 형 저희가 스포일 할 수가 없네. 근데 아니 뭐 스포일 해도 그 저기인데 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영화에 되게 재밌는 구성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세 사람의 이야기긴 하지만 이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장소들이 네,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 그렇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미국의 있어, 지금. 그렇죠. 그리고 동부의 거의 전역을 근데 그거를 다 찾아가면서 찍은 거야. 중간에 뭔가 터트리고 막 폭파시키는 거 있죠. 그거 다 한 것 같아. 다 미니어처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거 돈 많이 들었어요. 네, 엄청 들었어요. 거기 배우 개런티 또 얼마나 많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김피정이 얘기한 대로 이 영화 정보 중에 이 로케이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전국에 160여 곳에 가까운 장소를 찾았고요. 의상팀 특히 로버트 드니로를 위해서 100벌 이상의 의상을 준비했다는 이건 영화라기보다는 미니 시리즈 하나 찍을 만한 분량을 영화로 때려놓은 거야. 뭐 제오공학 그렇지 않아? 같은 거요? 그렇죠. 뭐, 예. 뭐 거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영화의 어떤 흐름이나 수법이나 이런 거는 딱 마틴 스콜세지 스타일이에요. 좋은 친구들, 카지노, 뭐 이 사람이 70년대부터 했던 거 뭐 민스트리트, 비열한 거리. 네. 그렇죠.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죠. 거기에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뭔가 아까 이력이 나는 거지. 그 인터뷰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조페 씨가 물어보잖아요. 마틴 스코세지한테 당신은 이 감독 일을 계속 하면서 네가 좀 더 는 거 같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 좀 는 거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늘었어. 나 점점 더 잘하게 된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자부심이나 어떤 자신감이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틴 스콜세지 영화 뭐 좋아하세요? 나의 최고의 마틴 스콜세지 영화. 나는 사실 마틴 스콜세지를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짝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누구의 짝퉁? 코폴라 짝퉁. 코폴라 짝퉁이지. 대부 짝퉁이. 대부라서.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시대고 약간 몇 년 뒤에 한 건데 그렇죠. 그 이탈리안 이 마피아 얘기를 대부가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그 두 편이 그 뒤에 나온 영화는 다 짝퉁같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마틴 스코세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찍었거든. 좀 더 정말 리얼하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나는 한번 그러다가 좋은 친구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진짜 일가를 이뤘네 저렇게 하다가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고 그렇죠. 나레이션. 코폴라 영화는 나레이션 없어요. 그쵸. 근데 마틴 스코세지는 나레이션이 막 나오면서 음악도 막 살벌하게 돌아가요. 좋은 친구들이 되게 좋은 점이 음악들이잖아. 락 음악들, 옛날 음악들. 이번에도 음악들을 적절히 잘 썼고 이번에는 뭐 그런 기성곡들 많이 안 했어요. 인더스트리얼 오브 더 나인만 네. 앞뒤로 좀 계속 나왔고, 나오죠? 앞뒤로 나왔고. 근데 뭐 나는 좋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영화를 보고 바뀌었어. 아이리시맨으로. 왜냐면 이 영화는 그냥 단순히 깽 영화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51번째 에피소드로 실버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실버의 어떤 그 화신들이야. 실버 영화 1위 자리 바뀌나요? 아니 실버 영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자기네 인생과 생활이 그 지금 실버 영화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실현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배우와 제작과 이건 제작은 로버트 드니로랑 마틴 스콜세지가 둘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나이 먹어서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영화를 찍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CG의 도움과 네. 이 사람들의 연륜, 예. 노하우,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의리, 우정 이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저는 딱 영화를 보면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노장은 살아 있다. 그렇지. 이 네 명이 딱 뭉쳐가지고 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진짜 대단하다. 영화를 만든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이제 인터뷰 얘기 자꾸 하는데 일종의 그 DVD의 이렇게 서플먼트에 나오는 코멘터리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나이대별로 연기를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G로 얼굴은 매끈하게 만들지만 그렇죠. 그치. 이 사람이 40대일 때 연기와
60대일 때 연기와 70대일 때 연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9살인 알파치노가 그 존 F 케네디의 영상을 보다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욕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확 일어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있는 데서. 근데 그걸 지켜보던 다른 이제 스태프들이 촬영팀이 이거 좀 배우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천천히 일어났어. 그렇죠. 저 나이에 비해서. 이런 거를 짚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마틴 스코세지가 가가지고 지금 몇 살로 너 지금 보였다. 몇 살, 너 몇 살이어야 되는데 몇 살로 보였어라고 그렇지. 얘기하면 다시 목소리도 더 젊게 이렇게 카랑지게 딱 높이고 그 행동도 빨리 움직이고 그렇죠. 뭐 계단에서 내려오는 속도를 지금보다 더 빨라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로버트 드니로가 더 빠르게 연기를 하고 이런 디테일들을 네. 챙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던 건 이 디테일들을 챙길 때 네. 촬영을 할 때 현재 지금 몇 살로 보이는지를 외쳤다는 거예요. 자,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액션 했는데 자, 오케이 53세. 자, 다음 다시 오케이 자 65세 막 이런 식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좀 더 젊게 연기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미 호파가 뭐 죽었던 김영욱이 뭐 죽었던 거 별 그거는 상관없는 그냥 얘기죠. 뭐 네. 그런 일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깽영화에 담아가지고 실화를 깽영화 이렇게 녹원에서 그 책을 해가지고 다들 이 영화를 찍을 거야 서로 이제 막 얘기하고 네가 프랭크 역을 해, 뭐 네가 지미 호파 역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았을 거 이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뭐랄까요 이 정말 좀 최 과장이 얘기한 대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장들은 살아있다. 이거가 네. 딱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 실버 영화에 좀 대미를 장식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전에도 한 얘기지만 영화 팬들 자꾸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알파치노나 로버트 드니로 팬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좋아하게 돼 있어. 둘 다 좋아하거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세로 보인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고 다만 몇 세의 알파치노가 보이는 거예요. 몇 세의 로버트 드니로가 보이고. 네.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아닌 장면은 없어. 네. 알파치노는 알파치노야. 다만 되게 웃긴 게 조페시는 전혀 다릅니다. 네, 이번에 다른 연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면 조페시는 정말 새로운 발견이고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시간부터 2시간이 지나도록까지 특히 클라이막스를 나는 그 시상식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안 봤다면서 클라이막스 어떻게 알아? 클라이막스가 시상식 장면일 거야. 뒤에 부분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 중간에 누구 죽을 거고 막 다 나오니까 뒤에도 클라이막스 뒤에가 있어요. 완전 클라이막스 있어요. 왜 클라이막스라고 보냐면 비행기 타는 장면 클라이막스예요. 비행기 타는 거 봤어 거기도 다 봤어. 그 아주 드라이하게 막 만들어 더 충격적으로 보이는 또 맞는데 하나는 그 시상식 안에서 그 세 사람의 모습이 다 보여. 예, 예. 거기서 저는 그 시상식이 뭐냐면 로버트 드니로를 축하해주는 시상식이에요. 로버트 그렇죠. 드니로의 뭐 무슨 파티예요. 노조에서 네. 일종의 공로상을 주는 공로- 거예요. 네. 감사해 주는 거야.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얘는 그 단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로버트 드니로는. 로버트 드니로 이렇게 앉아 있고 앞에 무희들이 나와서 막 무슨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들 무희들 사이로 저쪽에 그 두 사람이 저 뒤에 서가지고 무슨 논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막 걱정과 근심과 우려의 그런 표정들이 막 이렇게 알파치노랑 조페 씨가 둘이. 얘기하는 거를 바라보는 그 로버트 드니로의 표정 있잖아요. 내가 저기 가서 중재를 해야 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둘 다 성질이 불같은데 예. 막 걱정하는 그 예, 눈빛으로. 그 눈빛. 난 그 그 시상식에서 예. 알파치노가 이 마피아 이 보스들을 계속 갈구면서 밥을 먹는 씬이 있어요. 스테이크를 써는 장면이 있어요. 야, 근데 그 알파치노는 역시 안 죽었더라고. 이게 지금 이 알파치노는 지미 호파는 자기가 노조 위원장이고 완전 스타고 자기가 마피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나를 건드려? 그게 자기를 말이 못 돼? 건드린다고 예, 생각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피아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 아니죠. 마피아가 결국 케네디를 죽였잖아. 라고 하는 야, 그 상황이 그러니까 있는 딱 거잖아. 그 조페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귀에다 딱 대고 로버트 드니로 귀에다 대고 야,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죽이는 나라야. 그렇죠. 뭐 노조 위원장쯤이야. 딱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로버트 드니로의 처세술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였어요. 사실은 중재를 하지만 그 중재는 결국 끝이 어떨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로버트 드니로 입장에서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지미 호퍼한테 튀어나온 못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그거를 자기가 막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될지 알거든. 그걸 본인이.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 근데 로버트 드니로에게 엄청난 충격은 비행기를 타라고 할 때 충격이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건 이제 거기까지 얘기 스포일이니까. 안 하고 스포일이니까. 싶어서. 예. 네. 네. 다만 여기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로버트 드니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대변하는 장소예요. 이게 왜냐하면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뭐랄까 노조 활동 혹은 자기가 살면서 받았던 어떤 선한 일들 예. 그걸 노조 활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했다라는 장면들이 막 나와. 선하다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노조를 통해서 네. 이 사람이 어떤 뭐 그 hitman이고 살인자고 네, 막 이렇긴 네. 하지만 노조 활동을 통해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인심을 엄청나게 얻은 거죠. 음지에서 일하는 만큼 예. 정말로 양지로 양지에서도, 가고 싶은 예. 그 열망대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로버트 드니로를 다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자기하고 같이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축하해주고 있는 예. 이 자리인 거야. 예. 그러니까 그날의 주인공은 로버트 드니로가 정말 맞고 그 모든 부분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또 알파치노가 또 예. 얼마나 그 부분을 막 띄워주면서 예. 얼마나 잘 얘기하면서 네, 찬사를 또 상을 네, 좀 하죠. 줘. 예. 근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막 극단으로 가고 있는 정말 이제 예. 무너져내 성벽이 막 무너져내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로버트 드니로가 그렇게 사회에서는 이 사회생활, 이 잡에서는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자기 딸들은 자기를 너무 싫어해. 그렇죠. 이 드라마가 또 가거든요. 예, 그거가 이제 영화 예. 처음서부터 예. 특히 그 내 딸 중에서도 막내 예. 나중에 커서 안나 파킨이 되는 예. 걔한테 계속 포커스를 해서 예. 패기. 걔의 시선으로 아버지를 보잖아. 네. 아까 그래서 그 손 밟아 짓이기는 네. 슈퍼마켓 그거 정말 슈퍼마켓 구멍가게 아저씨인데 맨날 인사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 그렇게 조져버리는 네. 걸 보고서 이 공포스러운 거지 딸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 네. 아버지가 우리 마음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어떻게 컸는지 아냐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늙어서 꼬부라져 있는 이 로버트 드니로가 딸에게 갔을 때 딸들이 막 피하고 아버지랑 얘기하기 싫어하고 이 모습 이 드라마가 또 가죠. 이게 네. 생활형 조폭인 거죠. 그 시상식 이후로 네. 시상식이 아니고 그 그- 뉴스 지미 오파가 사라졌다라는 아, 예. 뉴스 이후로 예. 그 막내딸은 아버지랑 아예 그냥 말을 안 해버리죠. 그렇죠 예. 절연을 한 것처럼 나오죠 영화에. 아는 거예요, 딸은. 거기서 그 이유를 사실 알면서 추궁하는 질문이 있죠. 근데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도록 네. 하겠지만 왜 전화 안 하냐고. 왜? 그 아내 지미 오파의 아내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아내에게 실종 사건 전화를 이후로. 네. 안 한 사실을 알고 그 딸이 아빠한테 되묻는 거죠. 그렇죠. 왜 전화 안 했냐고. 아빠가 거기서 어더더더 아유 저는 그 다음에 물론 뭐 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전화 통화의 연기는 저는 그냥 저는 이걸로 저는 나무주연상 주고 저는 줬어요. 저는 그 연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손에 피를 묻혔어.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닦을 수 없는 거예요. 닦아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치. 그 위에 내가 장갑을 끼워서 그 피 묻은 손을 감추고 싶은데 결국엔 감춰지지 않는 거를 아는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본인이 후회스럽고 본인이 겪었던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행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와 이런 연기가 그 짧은 눈빛에 나오거든요. 약간의 미세한 떨림, 손떨림, 통화 내용 이런 것들 눈빛들로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 5점 만점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겠다. 내용. 자세히 얘기 안 하면서 되게 자세히. 제가 자세히 얘기했어요? 야. 여기서 근데 아니 이게 여기 지미 허퍼의 실종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냐면 노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단이 있으니까 뭐냐면 이 한참 노조가 성장하면서 정말 거대 권력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조를 누가 장악할 수 있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돼. 네. 이게 일말의 사건이 어떤 데 있냐면 그 이후에 나타나. 레이건이 권총에 피격당하잖아. 네. 근데 그날 간 장소가 네. 바로 이 노동조합 총연맹에 있는 곳에 가서 연설하고 돌아오다가 총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의 노조는 굉장히 뭐랄까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해 보면 로마레이 같은 생각을 해보잖아요. 로마레이. 예. 로마레이처럼 막 이렇게 성장하는 노조들을 저희 생각하잖아. 무용보가 다뤘던 영화입니다. 나 로마레이. 정말로 핍박받고 압박받았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자기 삶을 막 개척하는 부분들이 있는 노조로 생각하잖아. 근데 전국 단위의 노조는 참 불분명한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80년대 딱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뭔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해. 근데 이 사람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냥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어디 시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사라져 버렸어. 네. 이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가 남아 있거든. 충격적으로 사람이 사라졌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 네. 이게 미스터리 무슨 뭐 TV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에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지미 사건이 호파 되는 거야. 그 실종 사건은 굉장히 영화들 같은 데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미 호파가 묻혀 있다는데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거기에 이제 영화에서. 막 어떻게든지를 막 그게 이제 80몇 년도에 이제 죽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FBI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옛날에 호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데니 드비토가 만든 거. 예, 잭 니콜슨이 지미 호파로 나왔던 영화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봤는데 그거 보면 이제 얘기가 이 사람이 노조를 해가지고 마피아랑 이렇게 막 결탁하고 막 이런 거가 나오긴 하죠. 근데 썩 재미는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시는 게 그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거기서 잭 니콜슨이 그 호파 연기를 잘했죠. 만약에 정말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의 결론을 통해서 난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거든. 도대체 누가 그랬으며 왜 그랬으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결론처럼 주어지는 게 이랬구나라고 생각하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불쌍해지는 거야. 그 인간 자체가. 그 로버티노라는 인간 자체가 너무 불쌍하잖아. 진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던데. 난 많이 너무 불쌍하던데. 자, 방금 진우이가 로버트 드니로 연기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 3인방 네. 이 연기를 봤어요. 네. 셋 다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셋 다 주인공이죠. 그게 만약에 오스카에서 카테고리에 묶는다면 다 나무주연상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조페시랑 알파치노는 나무조연으로 갈 수도 빠지네. 있겠네요. 패시는 리딩 롤은 안 될 것 같아요. 조페시는 조연으로 가나요? 예. 근데 이제 서포팅으로? 진짜 주연급 조연인 거죠. 근데 연기상을 우리가 무용보 연기상을 준다면 누구냐? 누구냐? 네. 난 이게 궁금합니다. 저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누군가요?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 보면서. 누구? 저는 뭐 누구 하나 나무랄 데 없었지만 저는 보면서 이번에 진짜 감탄했던 거는 뭐 이 사람 영화 늘 볼 때마다 감탄하지만 로버트 드니로였어요. 저는. 드니로 예. 역시 주인공.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알파치노는 여기서도 대부잖아요. 그렇잖아요. 알파시노 대부인가? 여기서도 그 노조의 노조 대부잖아요. 한쪽에선 노부. 보스의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파치노가 그런 어떤 보스가 아닌 역할을 했던 쩌리 역은 안 쩌리 하잖아. 역을 쩌리 역은 안 해. 쩌리 역을 제가 했던 거를 생각해 보니까 도니 브레스코 정도였어요. 도니 브레스코. 예. 거기서도 보스잖아. 중간 보스. 이게 중간인데 위에 이제 막 이 하이라키가 있었잖아요. 약간 쩌리. 예. 쩌리고 그리고 그 쩌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니 데뷔 좀 안타까워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영화 정도였는데 그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 여기서는 로버트 드니로가 어떻게 보면 쩌리지. 쩌리잖아요. 그렇지. 완전 쩌리지. 예. 근데 로버트 드니로는 진짜 보스의 대부의 역할도 하지만 쩌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연기 폭이 훨씬 넓고 그 영화도 훨씬 많이 했어요. 알파시노보다. 정말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노래를 못해. 노래가 안 돼. 로버트 드니로가. 코미디도 안 돼. 다 되는데 코미디요? 코미디는 엄청 많이 했어. 되죠. 그건 그냥 밝은 거고. 그 미드 페런트 이런 데 예. 보면은 코미디 그리고 연기를 저기 잘하고. 라스트베가스에서도 아주 코미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기 빌리 매드- 크리스탈이랑 나온 거. 애널라이즈 디스에서 우리가 보듯이 애널라이즈 디스. 네, 보듯이 이 사람은 진짜 형사 매드 강약, 중강약, 그런- 약 다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페 씨의 그 변화가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지만 로버트 드니로처럼 이렇게 진짜 마치 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듯이 이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배우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가? 근데 가볍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몇 장면에서 진짜 감탄을 했는데 이제 지미 호파 그 알파치노를 막 설득하고 나서 설득이 안 돼요. 안 되지.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그 표정이 있어요. 답답한 표정. 예. 와, 근데 진짜 그 거기서 막 되게, 진심이 낙심하고 네. 막 이런 그. 그러니까 자기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음.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잘 자기가 매조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느끼는 절망감 이런 표정이 싹 나오는데 그게 근데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뭐 나는 예. 동의는 하고요. 예. 동의하는데 나는 사실 로버트 드니로를 너무 좋아해서 난 사실 알파치노부터 로버트 드니로 더 좋아하거든요. 네. 옛날부터 네. 30년 전부터. 근데 그래서 그런지 로버트 드니로 영화는 내가 거의 다 찾아보고 새로 나왔다 그러면 보고 영화도 많이 하시잖아.
뭐 이를테면 무슨 최근에 봤던 조커에서도 나왔잖아. 심지어. 그렇죠. 그 전에 무슨 뭐 인턴 이런 데서 또 그런 네. 역도 하고. 근데 이제 로버트 드니로는 내가 하도 봐서. 근데 오히려 나는 알파치노가 이 영화에서 좀 레인지를 좀 넓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미 호파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캐릭터잖아요. 이 사람이 어땠고 사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있고 뭐 연설 같은 거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네. 러셀이나 프랭크나 근데 그 역을 딱 찍어가지고 굉장히 연구 많이 해가지고 사실 알파치노는 로버트 디노처럼 레인지가 이렇게 넓은 배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비슷한 연기를 늘 한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 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가수로 나왔던 데니 콜린스. 데니 콜린스 그 영화 보면은 난 좀 전 좋았는데. 아 그래? 나는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알파치노가 갑자기 이렇게 확 레인지를 넓히니까 확 꺾인 느낌이 들었죠 거기서. 좀 이게 안 어울려. 그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지미 호파 역을 완벽하게 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알파치노가 무슨 연설 같은 거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우리 네. 그 여인의 향기에서 네. 그거 사실 모든 영화에서 좀 비슷하거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자기가 그걸 막 극복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나이에 네. 80이 다 된 나이에도 노력을 엄청 했다는 거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무영보 연기 주연상은 알파치노, 조연상은 조페시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주고 싶은 거겠지. 네, 로버트 니로는 뭐 트로피 저랑 다르네요. 2개나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조페 씨가 맡은 역할은 사람을 굉장히 흡입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렇게 막 친절하면서도 무섭게도 해야 되고. 사람을 무섭다기보다는 아주 악역이야. 그러니까 나쁜 일을 시켜야 돼.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해야 되고 나쁜 일을 시켜야 돼. 근데 그거를 주저없이 하는 거야.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마피아가 이렇게 패밀리인 것처럼 패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도 그렇고 다 정말 네. 어려울 때 도와주긴 하지만 뭔가 이 조직이 결단해야 될 것들을 딱 하게 되면 누구라도 넌 이 일을 해야 돼. 단호한 가장. 오. 예. 그런 역할이 딱 돼 있는 거죠. 알파치노는 어차피 좋은 사람이 돼줄 수 있을 뿐더러 쉽게 친해질 수 있거나 혹은 유대감이 강해질 수 있어. 근데 처음에 물론 친절을 베풀긴 하지만 그 유대감 안에서 악역, 어두운 부분의 로버트 니로의 역할을 꽉 붙들어줄 수 있는 캐릭터를 그걸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쉽지 않잖아. 이 사람은 막 나쁜 일 시켜야 되는데 네. 또 부드러워야 되고. 예. 근데 그 조페 씨가 이게 그 되는 거야. 쉽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형은 주연상은 기술적으로 보면 훨씬 어려운 기술을 구사한 거야. 주연상은 기면도 조페 씨지. 좁히시다. 주연으로 끌어올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조페 씨가 확실히 이 보스 역을 하니까 새롭더라고. 새롭뿐더러 보스다워. 보스다운가요? 이 사람이 그 리설레폰에서 그렇게 촉새같이 어. 저기 멜 깁슨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라고 어떻게 믿어져요? 이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인가? 나 홀로 집에 그 사람이야. 나 나 홀로 홀로 집에서 머리 타는 사람. 사람으로. 우리 은호가 엄청 좋아하는 그게 저기 페인트 통으로 맞지 않았나요? 팬통으로도 맞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불타잖아. 나중에 완전히 불타고. 거의 전쟁터에다가 또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모습들이 잊혀져서 혹연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다만 아까 얘기했더니 왜 영화를 쉬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도 진짜 그거는 인정. 조페 씨는 완전 180도였어요. 제가 알던 이미지와 진짜 180도. 근데 이게 마피아 보스가 우리가 좀 어떤 좀 우리가 클리셰가 있잖아요. 네, 말론 그렇죠. 브란도나 네. 알파치노 같은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 네. 눈썹 진하고. 네. 어? 그런데 조페 씨 아니고 그냥 되게 따뜻한 할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내가 예를 드는 장면은 뭐냐면 비행기 타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생각해봐. 네. 주저함이 없고 예. 진짜 어떻게 거절 못할 만한 예. 이 힘이 가지고 야, 있어. 이거는 그렇게 가는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진짜 영화 같지 않고 현실에 진짜 보스 같잖아. 예. 하여튼 조페 씨의 재발견이었어요. 네. 진욱이는 지르기는 주연상과 저요? 조연상. 다 갈렸어. 다 가- 다 너가 갈리고요? 지금 힘을 실으면 네. 글로 되는 가는 거야. 거예요? 근데 넌 내 편인 것 같다. 진우가 벌써 너는 글 세 깔아- 명이야. 이 중에서 하나 깔아두는 지금 거예요? 죽어. And 이 중에서 하나 죽어. 오스카 고스트 하고서 이제 발표하는 거야. 제가 이제 누굴 외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나 얘기했잖아. 아까 뭐 살짝 흘렸잖아 했는데. 로버트 니로. 네, 저는 밥. 뭐 영화를 네가 아까 조페시라고 널 소개했던 걸 생각해. 예. 로비를 하고 그래 뭐.
어때 내 몸이지. 사실 제 마음속에 조연상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예, 저는 아까 누구야 전에 누구? 쥐어 터지는 그 빵집 주인 사장님 그로서리 스토어 주의. 이 사람 얼굴 클로즈업 한 번 안 나온다. 손가락 박살나는. 아니 저는 글쎄요 영화가 3시간 반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영화 중에 가장 긴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3시간 반이. 네. 긴 영화 많은데. 근데 지금도. 그러게요. 근데 3시간 공적으로는- 반은 뭐 네, 3시간 반은 제일 긴 영화. 거의 원서 포너 타임 인 아메리카 수준이네요. 근데 3시간 반의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기, 기억에 남는 배우를 꼽자니 물론 셋 다 기억에 남고 진짜 조연들까지도 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연기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연기를 잘하고 그래서 너무 다 기억에 남고 참 저는 그리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건 이 프랭크의 손에 죽어간 사람들 뭐야? 총을 맞고 내가 정말 시상식을 하고 그래. 주연상만 뽑아달라니까. 네 저는 뭐 이 배우의 눈빛은 저는 뭐 놀랍습니다. 놀랍고 이름 말하기 전에 처음에 자기 아내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여자와 이렇게 맞다. 그것도 예. 나오죠. 또 신나는 눈빛으로 혹은 저 직원 누구지? 새로 들어온 직원인가 하고 쳐다보는 눈빛부터 또 엔딩에 있는 눈빛 또 후반부에 지미 호퍼를 집으로 데려온 아주 중요한 씬이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의 또 눈빛이 또 있어요. 그 차 집에 안에서 그 주방을 바라보는 그 차 안에서 알파치노 끌어안는 장면 그렇죠. 있잖아. 예. 아유 호응하는 장면. 얘기 그만해. 아유. 그래서 저는 자 2019 무용보 네. 나무 주연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로버트 데니로. 네, 축하드리고요. 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버트 드니로랑 화킨 피닉스가 둘이 경합이야. 이건 또 다르네. 조커랑 아이리시맨이랑 붙었어요. 야, 그러면은- 초를 왜 붙여? 거기선 이미 결판 났는데. 야, 이건 또 그 영화에선 결판 났잖아. 야, 이건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약간 조커 같은 역할을 했던 영화가 있죠. 케이프 피어. 야 예. 거기서 그 약간 그 영화도 있잖아요. 팬. 더 팬. 더 팬. 더 팬. 근데 거기서도 끔찍했죠. 팬에서도 그런데 네. 케이프 피어가 더 네. 막 그렇죠. 미치는 것 더 같죠. 무섭죠. 약간 미친. 저는 더 팬도 앵간히 무서웠는데. 그것도 꽤. 예. 그 로버트 드니로가 정말 레인지가 넓은 배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그 평화 그분이 공사이시지. 그분이 공사이시지. 통계 한번 내주셨잖아요. 예. 무용보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배우. 제일 선호하는 배우가 1위가 로버트 네. 드니로였더라고요. 근데 내가 워낙 좋아하는 배우고 그래서 계속 모든 영화들을 다루고 있는데 영화도 워낙 많고 약간 뭐 졸작도 있긴 하지만 좋은 영화들이 엄청 많죠. 난 사실은 갱 영화에 나온 로버트 니를 볼 때마다 좀 불안해. 갑자기 돌변할까봐. 저러다가 확 돌변할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주거든. 어느 순간인가 막 정말로 아까 얘기한 캐피어의 모습이 돼 있을까봐. 그리고 택시 드라이버에서도 사실 마지막에 약간 광기를 좀 네. 보여주잖아요. 모이칸 머리 딱 그렇죠. 하고. 예. 그러고서 탁 총 거기서 이제 쏴주는 게 카비 카이틀이죠. 네. 근데 이 세 배우의 어떤 그런 거를 감상한 거 사이드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토니 프로, 네. 그 스티븐 그레함이라고 이 사람 그 옛날에 우리 스네치라고 스네치. 예. 그 락스터 스모킹 배럴스 다음 영화. 그 두 번째 그렇죠. 브래드 피트 나왔던 다이렉트.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바바리 코트 입고 그 약간 똘마니처럼 약간 진욱이 닮기도 하고 거기서 모습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되게 영국식 악센트하고 이 사람 영국 배우인데 네. 지금 여기에서 완전 이탈리안 마피아로 네. 그 뭐 이렇게 반바지 입고 그 지미 호파랑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알파치노 빡치게 만드는. 그 감옥에서 둘이 싸우고 막 거기서 알파치노가 그 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웃겼어요. 노인한테 격투신을 시켰다고. 그거는 대역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대역 멱살 아니래요. 잡고 아니죠. 대형 아니래요. 그래서 완전 뒤로 넘어가던데. 그 알파치노가 약간 수들거리잖아요. 하여튼 거기서 스티븐 그레함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조연. 감초역. 예. 네, 그렇죠. 조연상을 주면은 이 사람한테 좀 나머지는 다 주연인 것 같아요. 조페시조차도. 아무튼 이 명품 연기들을 네. 아주 세트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감상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3시간 반이 지루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너무 칭찬 일색으로 얘기를 했는데 칭찬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만 예. 이 영화는 갱 영화였잖아. 예,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사실 이 영화도 이 연기에 묻혀서 그렇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게 총 쏘고 사람이 총에 맞고 네, 뭐
죽이는 장면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가 폭파시키고 굉장히 이제 마틴 스코세지가 이제는 굉장히 그게 이제 너무 잘 찍어서 너무 진짜 같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총 맞는 장면이 일종의 이렇게 좀 과장돼서 맞고 막 고통스러워 쓰러지고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그냥 정말 두방 이번에는 좀 리얼했어요. 리얼하다기보다는 리얼하던데. 너무 쉽게 그냥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얼굴에다 대고 쏘잖아 그냥. 그러니까 가슴에 쏘는 게 아니고 두 방. 얼굴에 그냥 팡 쏩니다. 진짜 그 드라이하게 찍었잖아요. 게다가 영화에 마틴 스코세지가 이번에는 안 하던 그걸 했잖아. 자막 처리를 하잖아. 그래서 얘는 몇 년도에 얼굴에 총 5발 맞고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얼굴 옆에다 안 하던 짓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스마트한 딱 이렇게 화면 멈추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뭐 거잖아요. 그런 자막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다큐처럼 그렇게 다 했죠. 그 등장인물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자막 중에 이번에 인상적이었던 거. 영화 초반에 그 결혼식 가려고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로버트 드니로와 조 페시와 그 아내들 차에 타 있을 때 듣자 하니 그 영화 장면 좀 나오다가 자네가 영화 장면 좀 나오다가 페인트 칠을 한다는데 이게 이제 딱 세 장면 나오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막을 원래 그 영어로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한글로 보여줘요. 한글로 자막을. 처리했더라고. 충격. 저는 보면서 충격. 야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얘네가 넷플릭스가 이런 짓도 하는구나. 그냥 뭐 파일이니까. 근데 파일로 이게 바꿔서. 제목이 원래 The Irishman인데 그게 이제 부제목처럼 된 거죠. 너는 뺑기치를 한다면서? 듣자 하니? 예, 근데 그 이제 제목이 길고 그냥 The Irishman이 명료한 것 같습니다. 별점 매기고. 예. 해야죠. 그러면은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할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예, 저 5점 척도. 별 5개 적금캐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준호. 네, 남우주연상은 뭐 로버트 드니로 얘기 드렸고, 예, 영화 작품상은 누구한테 주느냐? 저는 이 영화 보고 아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칭찬 일색이긴 했는데 너무 짧아 영화가? 아쉬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아쉬운 건 하나 그거였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그 자기 딸을 밀쳤다고 동네 슈퍼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때리는 폭행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제가 영화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그거였어요. 아까 오석 형도 표현을 했지만 지금 현재 나이에서의 액션 그러니까, 연기 그렇지. 사실은 그게 얼굴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얼굴이지만 이 몸은 지금 현재 나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사실은 격투씬을 좀 보면 조금 좀 아쉬워요. 어떤 그쵸. 부분이냐면 슈퍼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는데 상대가 쓰러져 있는데 공중에 휘두르는 샷이 있거든요. 맞아. 그 장면이 네. 약간 좀 그랬어요. 예, 그런 옛날에 장면. 그 레이 리오타가 했던 그렇게 뭔가 이 날것의 그런 살벌한 그게 없- 느낌이 좀 없죠. 약간 슬로우 비디오 같으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물론 뭐 나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커버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라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조금 아쉬웠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봐야지 예, 뭐. 그렇죠. 근데 또 최 과장님 표현대로 노병은 죽지 않고 노장은 살아 있고 이런 표현대로 어느새 이분들이 이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이런 대배우들이 저한테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적 표현이야. 예, 그래서 저는 시인이야. 신이 다 됐어요. 신이 다 됐어요. 여기서 걸어 나오면 링인데. 그동안엔 항상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박수 쳤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를 똑바로 보면서 제 앞으로 진짜. 걸어오고 계시길래 머리 산발하고. 제가 두 손 들어 박수 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영화를 보면서 참 돌아왔다 그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또 지나쳐 또 가겠지만 그래도 정말 반가운 모습들, 그 훌륭한 연기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쉬운 부분 때문에 저는 0.1점을 제한 네. 4.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 네. 네, 나오고요. 최 과장. 저는 제가 이 영화를 본 감상은요.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 이거 뭐지? 예, 이거 뭐지? 이런 음. 이런 영화가 다 있지? 라는 당황스러움이 좀 느껴지고 음. 대부를 그 당시에 제가 동시대에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가 완전 이제 걸작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을 때 이미 난리가 난지 십수년이 뭐야. 그쵸? 훨씬 더 지났을 때 저는 그 영화를 처음 접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평가가 끝난 영화를 본 거죠. 근데 지금 이 영화가 개봉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딱 공개된 지 3일 만에 제가 3일도 아니다. 제가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봤으니까 그 따끈따끈한 영화를 봤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느낌을 받았고 대부를 그 동시대에 봤으면 이렇게 당황스러웠을까? 당황스럽다라는 게 지금 약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방비에 이렇게 얻어맞은 느낌? 그쵸. 이거 뭐야 이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당황스러움이네. 예, 그렇죠. 그래서 마치 대부를 동시대에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런 기분이 뭔지 좀 시간이 흘러야 더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부가 시간이 흘러서 위대한 영화가 된 것처럼 네, 그렇죠. 이 영화도 그러니까 그 위대한 순간을 정말 현장 목격을 했으면 그렇죠. 이 느낌 뭐지?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이게 거지. 진짜 위대한 영화인 건가? 뭐 이렇게 그치, 내가 지금 본 게 뭐지? 라는 이거죠. 대부를 그때 당시에 봤다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그 충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격은 있지. 예. 왜냐하면 그 교차 편집될 때 막 예. 긴박감 이런 것들. 예. 평가가 끝난 이후에 느꼈던 그 느낌과 다르게 그렇지, 막 보면서 막 예. 재밌었겠지. 동시대에 그 영화를 봤을 때 느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또 진욱이의 감상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분들, 이 세 분들이 뭔가 우리에게 큰 뭔가 선물을 준 것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렇게 탁 포장을 해가지고 마틴 스코세지까지 이 네 명이 이렇게 탁, 야, 니들 위해서 준비했어. 뭐 이거 서비스야. 직접 산타 복장 입고 그렇지. 야, 서비스야. 받아.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거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탁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옛다 받았어요. 무라.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깬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한 점수랑 진욱이랑 똑같네요. 4.6점. 아하이. 0.1은 또 뭡니까? 4.65? 네, 4.6 나왔고요. 네. 김 PD. 나는 이 영화를 저 배우들의 연기, 뭐 감독의 연출 이런 부분들에 재밌게 보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신경이 많이 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하퍼가 실종됐을 때 이 이야기들, 혹은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그 다음에 뭐 아까 워터게이트? 피그만 네. 응? 침공, 워터게이트 이런 것들이 네. 쭉 이어지면서 의문이 있었어. 저 나라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제도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앞서서 가는 나라이긴 한데 뭔가 굉장히 밑에서 완전히 어그러져 있고 뭔가 이렇게 뒤틀려버린 그런 세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조각처럼 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정말로 마피아의 세력이 있고 노조의 세력이 있고 군벌에 있고 또 정치권에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훨씬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암울한 시기도 또 있었다는 거지. 특히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겪었던, 우리는 정말 그거를 표출도 못하는, 이런 논의조차 막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는, 노조 위원장이 막 이렇게 뜨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긴 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 미국도 저런 암울한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고 네. 그 동력으로 굴러가고 있었구나. 이거는 우리가 지나온 세계가 이 부분이 누가 얘기해주지도 않고 해설해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없는 줄 알고 지냈지만 네. 이런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뚫고 나온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네. 이 영화는 오히려 그 묵직한 사회 배경이 바탕에 있어서 그 위에 그 세계를 살았던 배우들도 60년대 70년대를 정말 날고 기었던 네네. 그런 배우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정치적인 어떤 혹은
사회 분위기적인 것들을 그 당시를 표현해 준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독이 이건 우리 세대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네. 인생에 담겨 있던 얘기들을 그대로 한 부분이고 또 세계를 표현해 준 거고 네. 과거 세계를. 네. 물론 우리 안에서 얘기했던 감독과 배우들이 그 부분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줬고 네. 또 그것이 사회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네. 해서 조직 안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것을 다 생각해 보니까 뒷부분이 너무 이제 나는 그림들이 좀 궁금한 거예요. 아직 못 본 1시간이 스토리는 다 알지만 아, 1시간 못 봤나요? 아니 그러니까 차 타고 오면서 잠깐 그러니까. 봤어. 소리는 다 들었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난 집에 가서 볼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내가 이렇게 본 감상은 4.1점 드릴게요. 참 대단해요, 형은. 뒤에 1시간 안 보고도 클라이막스를 얘기해. 아니 뭐 왔다니까. 비행기 타는 장면 살짝 봤고. 네, 4.1 나왔고요. 다행입니다. 2.1이 아니라서. 아마 이 정도는 4.1 돼야죠. 2.1 트라우마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그 JFK 암살당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형 참 좋은 형 맞아요. 좋은 형 같아요로 해 항상. 좋은 형 맞다고 하지 마.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맞는 것 같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난. 네,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마틴 스콜세지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감독 되라면은 이름이 잘 안 나오는 감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코엔틴 타란티노, 마틴 스콜세지 그 라인이 그러니까 말 되게 많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거가 나는 그래서 내가 대부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데 역시 강자존 존자 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80 가까이 살면서 넷플릭스에도 돈을 이렇게 몇백억, 200억 가까이 받아가지고 이런 영화를 찍는다라는 게 코폴라는 지금 안 찍잖아요. 그러니까 코플라는 그 뒤에 안 찍으니까. 네. 그러니까 존자 강이라니까. 네. 강자존이 아니고.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네. 코폴라는 안 찍고 코플라는 뭐 스코세지는 아직도 찍고. 코플라는 3 찍고 욕을 하도 먹어서 그 충격에서 아직 못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그 인터뷰하고 배우들이랑 컨퍼런스 하는 거 보니까 쌩쌩하던데요, 코플라. 근데 왜 안 해? 그러게. 대부 4 좀 만들어주지. 아무튼 네. 뭐 이 영화는 딴 거 없어요. 이 노익장들의 네. 아주 그 실화, 네. 실화가 나오고 방금 김PD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역사보다도 이 미국의 근현대사 다룬 영화들을 본의 아니게 자꾸 보게 됩니다. 다른 시선으로, 네. 각각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이 영화 보면은 여러 영화들이 겹치잖아요. 네. JFK도 보이고 심지어는 포레스트 검프도 보이고 네. 그런 영화들 미국은 근현대사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영화들을 만들잖아요. 다른 시선으로. 근데 이거는 또 이 지미 호파 얘기를 이런 식으로 깽이랑 연루시켜갖고 하니까 또 재밌네. 어떤 그런 시도와 그런 물량과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부럽긴 하고요. 우리도 그런 데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영화인들이. 그래서 김형욱 양계장 사건 이런 것도 한번 좀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4.6, 4.6, 4.1, 4.5에서 총 17점. 땅더니 4.45니까요. 4.5점. 별 4개 반입니다. 예. 고득점이 나왔네요. 지난주 토이스토리 4가 몇이었죠? 4.3이었던 4.3? 예. 아, 그럼 토이스토리보다도 높네요. 토이스토리 4보다. 네, 아주 고득점. 깽영화가. 어? 우리 전에 깽영화 해외편 톱10 우리 초창기 때 했잖아요. 했었죠. 그거를 만약에 지금 했다면은 순위에 그냥 바로 진입. 금은동 들어갔을 것 같은데 금은동? 거의 그분동에. 갱영화의 대부가 있었나요? 대부가 1위였지. 1위였죠. 아, 왜냐면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무슨 논란? 오샥 형이 여자들 대부 안 좋아한다. 아, 네, 이 대부 논란이 그치.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혹독한 그래서 곳곳에서 저 대부 좋아합니다. 저 대부 혹독한 좋아합니다. 리뷰에 시달렸죠. 네. 근데 이 아이리시맨 좀 궁금하긴 해요. 음. 예. 여성분들이 또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이게 뭐 꽃미남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 맞죠. 그렇다고 뭐 이게 애정이나 로맨틱한 이런 코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그 기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배우들의 전성기를 보는 듯한 느낌. 이 CG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마틴 스콜세지가 아주 네. 중요한 명언을 하더라고. 그 말을 많이 하지만 네. 그 중에 또 쓸만한 말이 있어요.
이제는 CG가 네. 새로운 분장이다. 네. 새로운 메이크업이다. 이게 영화의 미래야. 이거를 우리가 시도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게 영화의 미래야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서 이제 영화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80 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의 산업에 이 사람들이 그냥 옛날 거 좋다고 붙들고 있는 거가 아니고 또 뭐 적용할 건 적용하고 가져올 건 가져오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또 모습에서 또 영화인들의 어떤 사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저는 하나 또 느꼈던 건 여러분도 아마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조금 다르게 좀 볼 수 있던 장면이 참 재밌던 장면이 또 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의 로버트 드니로가 택시를 바다에 던지고 택시를 폭파시키는 장면들 그러네.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택시 드라이버의 로버트 드니로는 잊으라. 네, 아이리시맨의 프랭크가 될 것이다. 네, 60번째 안방극장 가다. 네. 음악 대망의 뭐 들을까요? 아이리시맨. 음악. 근데 모처럼 우리가 네 명이 다 약간 좀 포지티브한 네. 평가를 받았네요. 네, 그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배우들이 또 한 번에 나오니까 또 근데 또 이건 또 우리들 시선이고 네. 또 보시는 분들은 또 네. 중간에 끌 확률도 상당히 난 그쵸? 높다고 뭐 봅니다. 졸려 죽을 뻔했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아니야. 졸려 자다가 빨리 보고 싶어서 눈이 떠진다니까. 네. 음악은 영화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아해. In the Still of the Night. In the Still of the Night이라는 이게 또 Five Satins라고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양로원 시인이 수미상관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오죠. 근데 왜 이 양로원을 노래를- 싹 훑으면서 이 노래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뭐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마틴 스콜세지가 음악 셀렉션을 굉장히 잘하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의 상당수는 이 노래가 보이스투맨 노래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리메이크가 많이 됐는데 보이스투맨 버전이 유명하죠. 보이스투맨 걸로 들을까? 슈베르 바름둥 슈베르 바름둥 슈베르 뭐야 이거 하지 마. 슈비와 네, 이게 인더스트리 오브 더 나잇입니다. 밤의 정적 한가운데 뭐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인더스트리 오브 더 나잇을 들으면서 김PD 형 짜증내고 있어. 형 뭐? 얘는 뭐야? 무슨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옛날에 별로 노래 좋지도 않은 잘했는데 노래. 고등학교 때는 예. 네. 인더스트리 오브 더 나잇.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61번째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뭐예요? 겨울왕국 투어? 아까 안 하기로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